한국과 중국의 전의 전쟁이다. 여기서 지면 다 죽어. 이거 여러분 확실한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이거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쿠팡하고요, 알리익스프레스의 모사인 알리바바하고 유통전쟁이 붙었습니다. 그것도 돈으로 퍼붓는 유통전쟁, 전의 전쟁이 붙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쿠팡은요, 앞으로 3년간 3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2만 명을 고용을 해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쉐인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그야말로 강경 대응을 하고 나섰습니다. 알리바바가 직간접 고용을 5천 명 하겠다, 1조 5천억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된 지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쿠팡이 바로 반격에 나선 겁니다. 야,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지금 한국 땅에서 중국과 한국이 전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시장은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쿠팡 입장에서는 한국에 제대로 된 구세권의 모양새를 만들어서 이제 동남아 쪽으로도 진출을 하겠다. 한국의 롤 모델을 동남아 쪽에 쭉쭉 심어가겠다 하는 게 지금 쿠팡의 어떤 큰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나 쉐인이 지금 제어하고 나선 거예요. 한국 시장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가 내가 먹어주마 하고 지금 시장에 들어온 거예요. 무기는요, 초저가의 공산품입니다. 초저가의 어떤 물건들,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쏟아부어요. 테무도 쏟아붓고 알리익스프레스도 쏟아붓고 쉐인도 디지털 광고로도 쏟아붓고요, 마케팅비로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는지 간에 저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결과를 만들어낼 거냐? 어쨌든 지금 쿠팡은요, 알리익스프레스에 1조 5천억보다 2배가 넘는 금액을 투자하면서 말입니다. 시장 전체를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 와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와중에 여기서 지면 다 죽은데 지금 여기서 지면 진짜로 다 죽을 가능성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신 판매업 쇼핑몰입니다. 쉽게 말하면 쇼핑몰이 폐업하는 게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 지금 2022년에 57,251건이었잖아요. 2023년에는 78,530건입니다. 1년 새에 37.3%, 21,329건이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대 공룡 어떤 두 마리 내지는 세 마리가 싸우는데 그 속에 새우등은 터진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통신 판매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쿠팡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알리는 한국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는 지금 더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런 와중에 쿠팡은 어떤 전략을 쓸까요? 쿠팡은 방법이 없어요. 구세권을 늘려가는 겁니다. 전 국민 5천만에게 100% 무료 배송을 확대하는 구세권 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전체 인구의 70%가 구세권에 장악이 됐다고 하지만 2027년까지예요. 올해가 2024년입니다. 앞으로 3년 안에 3조를 투자해서 전국을 구세권으로 몰아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아무래도
물류센터를 많이 늘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말입니다. 2023년 현재 510만 제곱미터인 물류센터 면적을 아마도 굉장히 늘려갈 겁니다. 2020년 232만 제곱미터보다는 2배가 늘었는데 이게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리익스프레스가 따라오지 못하게 막겠다 하는 게 지금 쿠팡의 전략입니다. 저는 쿠팡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나 쉐인이 같이 중국 연합군과 쿠팡이 지금 대응을 하면서 그 와중에 진짜 새우등 터지는 것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쿠팡 입장에서는 중국 연합군에 지면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싸우는 와중에 우리 업체들은 더 죽어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통신 판매업의 폐업이 지금 난리가 아니게 늘어나고 있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기에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지금 유통업체들도 대기업까지도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마트가 희망퇴직을 단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을. 이마트마저 희망퇴직을 단행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말입니다. 롯데쇼핑이 희망퇴직 단행한다. 11번가가 희망퇴직 단행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들어왔는데 이제는 이마트마저도 희망퇴직을 단행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마트의 계열사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 계열사들도 아마 조만간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뭐 지마켓도 그렇고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신세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최악의 수순, 쉽게 말하면 통신 판매업이라는 소규모 사업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마트라는 대형 유통기업까지도 불안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말입니다. 작년에 적자를 냈어요. 마이너스 469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적자를 더 낼 수도 있고요. 롯데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11번가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 말입니다. 새우등 터진다는 작은 쇼핑몰이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까지도 아니 대형 유통기업까지도 지금 새우등이 터질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다고 봐야 되죠. 저는 이런 가운데 말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좀 저는 너무너무 한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현장은 피해 전쟁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요 여전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뭐 저기 여의도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정부의 대응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이마트든 롯데쇼핑이든 전국에 말입니다. 지점들이 있고 전국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국에 깔려 있는 지점들 여러분 아시겠지만 밤 장사 못합니다. 새벽 장사 못합니다. 이게 저녁 늦게부터 새벽 일찍까지 장사를 아예 못해요. 거기서 물류 배달도 못합니다. 물류 배달도. 이게 유통산업발전법이거든요. 게다가 휴일도 말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쉬어야 돼요. 소상공인 지역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지금 이게 솔직히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부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여기서 지면 다 죽는다가 쿠팡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라면요 중소기업도 그렇고요 대기업까지도 저는 다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정신 진짜 바짝 차리고 시장을 봐야 돼요. 저는 안일하게 시장을 누리는 것 이것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뭐 평일로 전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자체를 없애야 되고요. 또 말입니다. 대형마트에 전국의 지점을 물류센터로 쓸 수 있게끔 해줘야 합니다.
아니 지금 말입니다. 쿠팡은 전세 물류센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다가 알리익스프레스는 1조 5천억을 들여서 전국에다 물류센터를 짓겠대요. 우리나라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정부가 공격적으로 나서서 우리 물건을 팔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우리 물건을. 중국의 물건을 아니라 중국의 물건을 떼다가 우리가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물건을 많이 팔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요. 대한민국의 산업까지도 저는 초토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저는 유통산업발전법 아예 말입니다. 차제에 거의 폐지시키는 수준까지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최악의 상황 저는 맞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최악의 상황. 야 이렇게 맞으면 말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진짜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바뀌면 시장이 바뀌는 대로 정부의 정책이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그 생각에 참 답답하기만 하네요. 시장의 변화는 엄청나게 빨리 오고요. 우리 정부의 대응은 늑장 그 자체니까 그만큼 충격이 저는 더 빨리 올까 사실은 굉장히 두렵습니다.